오늘 얘기할 건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이고요.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 요거까지 하면 일단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끝을 내보자고요. 연속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극한할 때도 했지만 정의가 뭔지가 중요한데 함수의 연속이라는 건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겠대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연속의 반대말로 불연속이 있는데 그냥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연속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좀 버릇이 들어야 돼. 연속이 뭐야?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만족하면 연속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고 혼자 마음대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극한 설명할 때 함수의 극한 설명할 때 제가 그래프 3개 그렸어요. 책에도 보면 이제 그래프 3개 그려져 있는데 함수 극한할 때 했던 그 그래프 가지고 와서 다시 보자면 이거라고. 첫 번째는 얘야. 요거 y는 fx라고 했을 때 요점 x좌표 a, 요점 x좌표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더라. 괜찮죠? 극한할 때 했던 거예요.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화살표 여기, 화살표 여기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죠? 두 번째 그림이 누구였었냐면 이렇게 아이고 삐뚤어졌네. 두 번째 그림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여기 A, B, C 이렇게 있고 얘가 y는 fx일 때 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대답해. 있어 없어? 있다. 왜 있다? 자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그죠? 화살표 그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싹 가리고 이렇게 보면 B에 갈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보면 B에 갈 것처럼 보인다고. 그지?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예요. B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 여기에 이거 A, 요거 B, 요거 C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가 A로 갈 때 fx는 없다. 없는 이유는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자극한은 B를 향해서 가고 우극한은 C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다 이랬다고. 근데 이 그림 가지고 연속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연속이라는 건 물론 세 가지 정의 있어요. 설명할 건데 그 전에 말을 이해해보자면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x는 a라는 점에서 함수 fx가 이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손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건 연속이에요. 손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얘는요. A라는 점에서 손 떼지 않고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A에서 손 떼지 않고 쭉 그릴 수 있다고. 얘는요. 오다 말고 손 떼고 그려야 돼. 칠판에서 분필이 떨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림 그리다 말고 손 떼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 칠판에서 분필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A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느낌상 보면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연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즉 불연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연필 가지고 그림 그릴 때 종이에서 연필을 떼야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돼요. 이건 안 떼고 그릴 수 있고 이거 두 개는 떼고 그려야 돼. 그러니까 쟤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다 라는 건데 그건 손으로 그림 그릴 때의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식으로 찾자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에 혹은 책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수학적으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그림 보시면 극한값 자체가 없죠. 왜냐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애는 당연히 왼쪽 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B를 향해서 가고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C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극한값이 없는 애는 연속이 되고 싶어도 될 방법이 없다고. 되죠? 그리고 요 그림엔 없지만 만약에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C라는 점에서 아예 값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A에서 오다가 말고 손 잠깐 떼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는 녀석도 연속이 될 수 없어요. 함수값이 있다 쳐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면 그러면 그림 그리다 말고 손 떼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 함수값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극한값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둘 다 있다 쳐도 서로 같은 값이어야 그래야 손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는 함수값 존재, 두 번째로는 극한값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둘이 같아야 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x는 a에서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치사하지만 뭐 여러분 푸는 문제집에는 뭐 학교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여러분 푸는 시험지에는 아니 문제집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니? 이러고 물어본다고. 이거 세 개를 다 통과해, 이것도 순서대로예요. 이거 세 개를 순서대로 다 통과해야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불합격이기 때문에 불연속인지를 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두 번째 오는 녀석은요. 이거 세 단계 중에 누구 때문에 불연속이냐면 3번 때문에 불연속인 거잖아. FA 극한값 여기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함수값 여기 있어.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극한값도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라고요. 얘는 어때요? 함수값 여기 있어. 그런데 극한값이 없어. 두 번째 스텝에서 꼬인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 불연속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스텝에 의해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라는 말이고 그 정의는 이러한데 좀 실전에 가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가르치려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값이면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 안에 이미 다 내포하는 거잖아요. 같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리고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 그러면 극한값이 있어. 그게 함수값이랑도 같아. 그럼 결국 얘까지 다 만족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세 개를 찾아서 다 같은지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 그냥 손 안 떼고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같이 좀 넣어두도록 하시고 지우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극한 이야기하면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속이라는 건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야. a에서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라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이거든요. 얘는 A에서는 불연속인데 A가 아닌 다른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연속이에요.
이런 점은 함수값 여기 있고 극한값 이렇게 있잖아. 얘는 여기서 연속이라고?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건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A에서 불연속, 얘도 A에서 불연속, A가 아닌 다른 이런 점, 얘는 연속이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원래 연속인지 아닌지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기도 할 거고, 아마 이 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연속인지 아닌지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연속이야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안에 불연속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연속이라는 건 점에서 판단하는 거지만 구간에서의 연속, 얘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하기 전에 구간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 구간이라는 건 책에 보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x가 a에서 b 사이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닫힌 구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가 a 이상 b 이하 이렇게 생긴 걸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열린 구간이라는 건 x가 a 초과 b 미만이에요. 차이가 뭔지 보이죠?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걸 뭐 어쨌든 뭔가 번역한 걸 거 아니야, 그지? 한국말 아닌 걸 번역한 걸 텐데 얘는 닫혔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x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a요 라고 딱 말할 수 있다고. 제일 큰 거 누구야? 그러면 b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다고요. 누군지 딱 경계가 명확하다는 건데 얘는 제일 작은 거 누구야? 그러면 a보다 조금 큰 거요 잖아요. a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있지. a랑 a보다 조금 큰 거 사이에 a보다 조금 큰 게 있다고. 근데 그 사이에 또 a보다 조금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열려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닫힌 구간, 요건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하고 표기하는 기호도 있어요. 얘는 대괄호를 써서 a, b 이렇게 쓰시면 물론 앞에다 이제 이렇게 쓰겠죠. 구간 a, b에서 그러면 요거는 닫힌 구간 이야기하는 거고 열린 구간은 구간 소괄호로 써요. 이렇게 a, b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말이 없으면 약간 좌표같이 생겼잖아. 그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앞에 구간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거야. 구간 A, B에서 그러면 아 요거 소괄호니까 열린 구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경계에는 뭐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던가 이런 애들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돼요. 반은 열렸고 반은 닫혔기 때문에 뭐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부르시면 되고 기호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A 쪽은 닫혀 있는 거고 B 쪽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약간? 얘도 A 쪽은 열려 있고 B 쪽은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요. 이런 것도 있지. 구간이라는 게 맨날 양쪽 끝에 경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a보다 b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던가 뭐 x가 a보다 커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 이런 애들은 오른쪽 경계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한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대 쪽에서는 당연히 닫힌 구간이 있을 수 없어요. 제일 큰 게 누구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얘는 뭐겠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고요.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지금 싹 정리한 거니까 한 번만 듣고 나면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다시 하려고 했던 구간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해보자면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지우고요. 방금 본 것처럼 구간이라는 건 크게 보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도 있고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구간에서 불연속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A, B 사이에 불연속인 점이 없으면 그건 이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연속이야 라는 말은 그 안에 불연속점 없다. 즉 손 떼지 않고 그림을 쭉 그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닫힌 구간 A, B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할 땐 첫 번째는 뭐냐면 열린 구간 A, B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차이는 뭐냐면 마지막 등호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A나 B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 얘는 A나 B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단 얘가 그러니까 좀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지. 점 두 개가 더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A라는 점에서 FA랑 X가 A 플러스일 때 FX랑 둘이 같아야 된대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그 소리고 제가 다 쓰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B라는 경계에서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저 왼쪽에 있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봤을 때 A나 B 양쪽 끝에 값은 빠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손 안 떼고 제가 한 번에 그렸잖아요. 이 구간 안에 불연속인 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더라 라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도 점이 찍혀야 되고 여기도 점이 찍혀야 돼요. 이렇게 생겼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손 안 떼고 그리면 돼요. 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얘랑 차이가 뭐라고? 양쪽 끝에 점 하나가 차이 나는 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일단 요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뭐래요?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한대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한대요. 굳이 이 얘기 왜 했냐면 A라는 점에서는 좌극한이라는 게 없어요. 왼쪽이 없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그 둘이 같아야 돼. 그런데 극한값에 좌극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아니 버젓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극한값이 없다고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경계가 잘려서 없는 거니까 이건 우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치자 그런 소리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제일 오른쪽 경계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좌극한이랑 이거 둘이 같으면 우극한이라는 건 경계 때문에 잘려서 없는 거니까 이거 둘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치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봤을 때 그림이 만약에 이상하네.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지금 요 그림은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 아니죠. 왜냐면 요 점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따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 주황색 그림이랑 요 노란색 그림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RPM에도 아마 구간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바이블에 보시면 비슷하게,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쓰신 분은 그 안에 내용을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있네요. 이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워도 되겠죠? 책에 있는 거 다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싹 한번 읽어보자고요. 연속이 무엇이냐? fx가 a에서 정의되어 있대요. 함수값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극한값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둘이 같아야 돼요. 그거 세 개를 만족하면 순서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거 세 개를 만족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불연속이 되는 건 그냥 연속 아니면 다 불연속이야 라는 소리고, 불연속이 되는 경우를 얘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지. 첫 번째 스텝에서 꼬인 그림이고요. 여기 구멍 혼자 뻥 뚫려 있는 거. 얘는 두 번째 스텝에서 꼬인 애지. 극한값이 없는 거. 얘는 세 번째에서 꼬인 거죠.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그 둘이 다른 거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왜 안 된 건지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간 얘기 나오는데 뭐 한참 했습니다. 그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야기 했고요. 밑에 연속인 함수. 기본적으로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즉 불연속점이 없으면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요 위에 두 줄에 나와 있는 건 열린 구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점이 없으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양쪽 변계값 요렇게 요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한다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책에 있어서 요거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이런 거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함수 극한의 성질 이야기하면서 뭐 복습 삼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수렴할 때 라는 전제 조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실수. 이렇게 써있기만 해도 이건 수렴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뭐 실수면 당연하니까 그렇다 치고,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모두 다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해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이야기했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로 뭐만 조심하라고, 나눗셈 할 때 분모 0이 아니에요 라는 거 요거 하나만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값을 찾을 때도 이렇게 찾는 거고, 이 식에서, 이 칠판에 써있는 이 메모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였다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는, 즉 수렴하는 두 개는 사칙 연산한 결과도 자동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거예요. 원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마음속으로는 대답했죠?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더하기 gx란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fx 더하기 gx의 자극한, fx 더하기 gx의 우극한, 그 두 개를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 거면 둘이 더한 건 자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사해보지 않아도.
뺀 거 곱한 거 분모 0이 할 때 나눈 거 다 마찬가지라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속으로 와보면 x는 a에서 fx, gx 모두 다 연속일 때 당연히 이것이 전제로 깔려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라면 fx 더하기 gx 빼기 gx 곱하기 gx 나누기 gx 모두 다 x는 a에서 연속이더라 라는 거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눗셈 할 때 분모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거 정도는 기본이겠지, 그죠? 모자에 자꾸 분필이 묻고 있어. 아이씨.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속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거였냐면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거였냐면 FA랑 X가 A로 갈 때 FX랑 둘이 같으면 연속이야 그랬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랬죠.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이 덩어리 전체를 알파라는 실수인 것처럼 취급하자 그랬다고.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 전체를 베타라는 실수인 것처럼 취급하자 그랬다고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이미 x는 a에서 얘네 둘이 연속이에요 라는 말은 이따위로 생긴 영어 덩어리를 이렇게 생긴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기로 한 거야. 그 숫자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데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 녀석 두 개를 짬뽕한 결과는 굳이 극한값, 함수값 살펴서 같은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연속일 거라고. 어차피 숫자 가지고 산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나 사실은 둘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두 개는 짬뽕하면 수렴하는 거고 연속인 애들 두 개를 짬뽕하면 연속하는 거다. 되죠? 무슨 얘기지? 별로 어려운 소리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연속함수 성질에선 책에서는 요것만 딸랑 나오고 마는데 책에선 요것만 딸랑 나오고 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로 만나게 될 건 조금 더 나와요. 조금 더를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왼쪽에다 쓸게요. 요거 이어서 그냥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역시나 똑같이 전제는 x는 a에서 fx도 gx도 모두 다 연속인 걸 전제로 할 텐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 함수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합성할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합성한 녀석이 x는 a에서 연속일 거냐라는 겁니다. 일까 아닐까? 기 아니야. 뭘 것 같아? 합성 함수가 뭔지 이미지는 머릿속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함수는 자판기 같은 거여서 합성을 하겠다는 건 이렇게 F라는 자판기랑 G라는 자판기를 연결해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자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인 건데 요 자판기는 얘 나름대로 A에서 연속이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A에서 연속인데 이렇게 합성을 하면 여기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모른다예요.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A가 들어와야 연속이야. A에서 연속이야. 근데 A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F 입장에서는 A가 들어왔으니까 땡큐인데 F가 싸는 걸 G가 먹을 거잖아요. 근데 F가 뭘 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B 이런 걸 싸버리면 G 입장에서는 A가 아니라 B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B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A에서나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을 한 결과는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아예 모르는 거니까 합성하면 연속이야. 틀린 말이고요. 합성하면 불연속이야. 또 틀린 말이에요. 합성하면 모른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모른단 말은 모르니까 안 할 거야가 아니고 다시 조사하라는 거야. 얘 나름대로의 함수값, 극한값 같은지를 조사하세요. 그 얘기예요. 합성함수 극한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지난주에도 하고 지난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모른다가 되어야 하니까 모른다는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조사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 함수값 같은지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FA가 A야. 이런 단서가 달려 있으면 이때는 GFX는 연속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죠. FA가 A라는 확신만 있으면 GFX는 연속이라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A를 집어넣으면 F 입장에선 A에서 연속이니까 땡큐인데 하필이면 A를 집어넣으면 A가 튀어나온대. 그럼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A가 들어왔잖아요. 얘도 땡큐지. 그러니까 연속인 값이 나갈 거라고요. 그죠? 그 중간에 거쳐가는 게 FA가 A라는 확신만 있으면 연속이라고 딱 못 박을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fx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얘처럼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그 말은 어떤 값이 들어오든 다 연속이면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fgx나 gfx 모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아무거나 들어와도 다 연속이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합성을 하든 뭘 하든 당연히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연속 단원에서는 이상하게 극한 단원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라서 그런가 요런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이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머릿속에 같이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뒤에 나오는 두 개는 이제 연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거 두 개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좀 생뚱맞죠? 지금까지 한참 연속 이야기 했는데 얘는 연속이 필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정리의 중간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껴있는 거고요. 나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증명할 때 주로 쓰려고 나오긴 해요. 나중에 꼭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 정리 먼저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여가지고 두 줄밖에 안 써있죠. 근데 얘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닫힌 구간 첫 번째 조건이고요. 연속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저 두 가지를 만족하면 결론이 뭐다? 최대와 최소를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정석인가 바이블에도 있나? 어딘가 보면 증명도 되어 있긴 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닫힌 구간 연속 두 가지를 만족하면 최대 최소 무조건 있다 이거요. 힌트는 그거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깨지면 닫힌 구간이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는다.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저 두 가지를 만족하면 반드시 있는 거고 깨지면 모른다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아니라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여기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봐요. 이거 양쪽에 다 열려 있는 거야. 최대값 있고 최소값도 있어요. 최대값 여기잖아. 최소값 여기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 없죠. 최소값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연속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닫힌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와서 불연속점이 존재하거든요. 이러면 최대값은 있어. 최소값은 없어요. 그죠?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무조건 있는 거고, 얘 왜 틀리게 됐지? 무조건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누군가 깨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정리라는 건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사이값 정리는, 이거 좀 중요한데. 사이값 정리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거네. 얘도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이고요. 연속이고요. FA랑 FB가 다르다. 라는 조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소리입니다. 말 졸라 길죠? 여기 너무 책에다 쓰면 좀 그런가? 옛날엔 이걸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이값이라고 해요. 뭐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닫힌 구간, 두 번째 조건은 연속, 세 번째 조건은 양쪽 끝에 경계값이 다르대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다르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얘 때문에 사이값 정리해요. K라는 함수값을 갖는 점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건데,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 끝에 값이 다르대요. 대충 아무거나 그려서 이런 거, 여기서부터 그림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인데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아무거나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를 K라고 할 거야.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X좌표 C,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죠.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소리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둘이 값이 다르다는 건 A, FA에서 B, FB까지 손 안 떼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소리인데, 손 안 떼고 그래프를 그리는 와중에 FA와 FB 사이에 선 하나 싹 그어 놓으면 안 만날 방법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죠? A, FA에서 B, FB까지 손 안 떼고 그림 그릴 건데, 얘랑 얘 사이에 임의의 값, 어쨌든 사이에 아무 값이나 선 그어 놓으면 안 만나고 올라갈 방법이 없다고, 손 떼지 않고는. 그죠? 그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한 거지만 나름 수학적인 거니까 얘도 이제 외우긴 해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얘가 꼭 나오더라.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 이걸 활용해서 뭐 할 거냐면, 얘도 저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제 저걸 뜯어오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쟤처럼 그냥 함수값들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야. 이 말은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르긴 하는데 다른 것 중에 하필이면 부호가 다른 경우에 사이값 정리는 이 둘 사이의 임의의 값인데 얘는 이거 둘이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럼 그 사이에 들어있는 값 중에 0이 들어있겠지? 어? 0을 만족하는, 쟤는 임의의 값 K인데 그 K의 값 중에 하필이면 0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만족하는 X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 활용인데, 이 말을 밑에 있는 이 둘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적어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fx는 이게 c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걔가 실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라는 걸 써먹을 때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2차 방정식 또는 뭐 3차 방정식, 혹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기억하지?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안 되면 꽝이야, 꽝.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외에 방법이 없어요. 막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조립제법이든 뭐 치환을 하는 거든 뭐든 어쨌든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가 아니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학기 때 열심히 풀었던 그 수많은 3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 되는 녀석만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안 되는 3차 방정식이 당연히 훨씬 많을 거 아니야. 훨씬 많을 거라고. 그럼 그 녀석들의 방정식을 딱 쳐다보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못 푸네? 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최소한 존재하는 구역 정도는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계산기가, 컴퓨터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얘가 뭐냐면 우리는 2차 방정식 간단한 거 뭐 해야 되냐? 이거 보면 뭐 한다고? 인수분해 하지. x-1, x-3은 0. 그러니까 x는 1하고 3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고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이거 만족하는 x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거야, 그냥. 계산은 졸라 빠르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fx라고 해가지고 x 자리에 숫자 넣는 거야. 0을 딱 대입했더니 3이네. 2를 대입했더니 뭐 양수야. 잠깐만.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뭐야 이게.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0을 대입하면 양수인데 2를 대입했더니 음수네. 이 사이에 0 되는 거 있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0.1 넣어보고 양수네. 0.2 넣어보고 0.3 넣어보고 뭐 2 넣었으니까 1.9, 1.8, 1.7 이런 걸 넣어가지고 0이 되는 숫자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들 중에 왜 우리가 근해 공식 가지고 찾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x제곱은 2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뭐 x는 뿔마 루트 2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계산기는 루트 2라는 숫자가 없어. 몰라 루트 2가 뭔지. 그래서 계산기한테 얘를 때려 넣으면 1.4, 1, 4, 봐봐 계속 가잖아. 그죠?
그게 왜 그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인데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음수야? 2를 집어넣었더니 양수네? 아, 그러면 1.1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1.1을 집어넣었는데, 야, 음수야? 그래? 그럼 1.2를 집어넣어서, 그래도 음수네? 1.3을 넣었는데 음수네? 1.4를 넣었는데 음수야? 1.5를 넣으니까 양수네? 그럼 1.4랑 1.5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1.41, 1.42, 1.41, 1.42 사이에 또 바뀌었네? 그래서 그 사이 값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산은 졸라 빠르니까. 우린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게 컴퓨터가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이고 우리한테도 꽤 유용한 방법이야. 말했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녀석들 찾을 때 못 찾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최소한 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이거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좀 중요한 녀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조금 이따가 예제 보면 이걸로 풀어야 하는 예제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얘도 사이값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A고 여기 B고 X축 이렇게 있고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하나는 밑에 있었고 하나는 위에 있었고 손 안 떼고 그리려면 X축이랑 안 만날 방법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대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첫 번째 유형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것을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도 좀 많이 풀다 보면 스스로 좀 익숙해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 푸는 거라고 치고, 얘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으냐면, 기억법부터 보자고요. fx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연속이죠. 그냥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둘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분모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근데 뒤에 뭐래? x가 1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연속인 녀석이에요. 불연속점이 없다고. 이해되죠? 연속인 거, 실수 전체 연속, 실수 전체 연속, 나누기 하고 있다고.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 순간은 알아서 범위에서 빼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최소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x 입장에선 1이 아닐 때와 1일 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1, 2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함수값 존재하고요. 극한값 찾아야죠. x가 1로 갈 때 fx.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러면 이건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fx 자리엔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x가 1로 간다는 건 1은 아니란 소리니까. 예? 그래서 얘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이고 0분의 0 꼴이네. 그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되죠. x-1이 약분될 거니까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만 남겠네요. 그래서 2다. 이렇게 그 값 찾아진다고요. 함수값 2라고 그랬고 그 값 2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구나 라는 말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이런 순서대로 연속성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어, 진혁아? 접수됐어? 별로야? 됐어? 니은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에서 연속, 나누기 할 건데 분모 0이 되는 순간을 피해야 된다고요? 근데 분모 0이 되는 순간을 알아서 피해주고 있는 중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실수 전체에서 이 구간에서만큼은 불연속이 되는 점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fx 전체적으로 보자면 0일 때의 연속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값은 있어요. 0이라고. 극한값을 찾으러 갈 건데 x가 0으로 간다는 건 0은 아니란 소리니까 이 fx 자리엔 절대값 x 분의 x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 0분의 0이어서 인수분해 약분하고 싶은데 문제는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하필이면 x가 0으로 갈 때거든요. 그럼 잘 보자고. 0으로 간다는 건 왼쪽에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면 0보다 작은 거죠. 음수예요. 여기서 가면 0보다 큰 거잖아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 하고 절대값을 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거야. 그죠? 이때는 x가 0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풀릴 거냐면 마이너스 x분의 x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때는 x가 0 플러스일 때 그냥 x분의 x니까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니까 어때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0에서 불연속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네.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극한값이 없어서. 됐죠? 디귿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에서 연속 2차 곡선이니까 나누기 하고 있어요.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보셔야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분모 혼자 0이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여기가 더하기로 x제곱 더하기 1 분의 x제곱. 그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죠? 얘도 얘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 얘도 얘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 나누기 할 건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없잖아요.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속성을 파악해 보시면 되고, 이거 되게 귀찮은데 아마 학교 시험에 뭐 중간고사 이런 거 서술형으로는 아마 내기 좀 그렇고요. 대신에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써서 내라고 하던가 뭐 과제 같은 걸로 연속성을 조사하세요. 그러면 막 극한값, 함수값 찾아서 같은지 비교하는 거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프 그려진 거에 극한값이 있냐, 함수값이 있냐, 그래서 연속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까요? 4번 162번 문제이고요. 함수 f가 저렇게 생겼대요.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보면 말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분자만 보면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연속이에요. 2차니까. 분모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1차니까. 이거 그냥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죠? 다항식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요. 둘이 나누고 있어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1은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알아서 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얘는 불연속점 없어요. 그럼 말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1이라는 점에서의 연속성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봐. 1에서의 함수값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1에서의 극한값은 이거 가지고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파악하려면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파악하려면 우린 뭐 하면 된다고? f1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랑 둘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데 써보면 이거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x가 1은 아니야.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누가 써줘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 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랬을 때 f1은 누구래? b래.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면 1단원에서 했던 거잖아. 함수 극한할 때 나오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식 쓰고 나면 이거는 우리 앞 1단원에서 다 풀어봤던 문제라고. 분모 0 됐어. 수렴했대. 분자 0 돼야지. 분자가 0 된다는 건 x-1이 인수로 들어있다는 거고 x-1이 인수로 들어있다는 건 분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자는 얘가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잘 보면 분자가 2차거든요. x-1이 인수로 들어있어요.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인수는 누구여야 되냐면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상수항이 마삼이거든. 최고차는 x제곱이고 상수항이 마삼이기 때문에 x-1이 인수로 있으려면 나머지는 얘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둘이 약분하고 1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래서 b는 4야. a는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겠어요? 2 나오겠지 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a는 2고 b는 4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식 하나 찾으시면 요거 우리 함수 극한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다 라는 거고요. 어디 뒤에 또 나올 텐데. 이런 거 따라 볼까요? 유형 6번 같은 거. 이것도 우리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173번이에요.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랬거든요. f1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친적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이 0이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f1의 값이 얼마인지 찾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우변도 당연히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3이구나 라는 건 찾아지는데 그래서 그걸로 f1을 찾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fx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보니 요거 1위로 넘기고 싶거든요. 이렇게? 근데 x-1을 좌변으로 넘겨서 분모에 집어넣으려면 단서가 필요하죠. 어떤 단서가 필요하냐면 x가 1은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x가 1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 0이니까. 그죠? x가 1은 아니야 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1이 아닐 때는 그렇다 치고 1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있긴 있겠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b 이렇게 두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찾으라는 거야? 이 b의 값이 얼마니?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 f1의 값이 얼마니니까 이 b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 말 가지고 뭐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식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잖아. 그죠? 그럼 이걸 써놓고 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랑 b가 같구나. a, b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x가 1로 갈 때 분모에 x-1 들어있네. 분자에도 x-1 들어야죠. 나머지 또 하나 인수 누구일 거냐면 x 빼기 3이겠지. 최고차항 계수 x제곱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4거든요. 마이너스 4 되려면 이거 와야지. 그죠? 약분 되겠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됐죠? 함수 극한 문제랑 완전히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77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함수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는데 f는 f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1차잖아. 그죠? 직선이니까. g도 g 나름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다항식이잖아요.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막 더하고 빼고 뭐 해봤자 뭐 연속이겠지. 이건 당연히 연속이에요. 1번은. 좀 5번? 뭐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죠? 2번 어때요? 합성하는 거야. 합성하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 연속이에요. 아까 제가 합성하는 것 3개 이야기했는데 얘는 세 번째 거잖아.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성하든 불연속이 될 이유가 없어. 뭐가 들어오든 다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합성하든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관건은 3번이랑 4번이야. 연속인 거 두 개를 나누고 있대요. 둘 중에 누구겠어, 답은? 불연속이 되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거죠, 이거. 그 말은 다시 얘는 연속이란 이야기는 얘는 왜 연속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으니까. G를 분모에 넣을 건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음수죠.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연속 나누기 할 건데 이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연속. 근데 얘는 x가 5일 때 분모가 0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얘는 불연속일 거라고. 그래서 4번은 불연속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최대 정리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9번 사이값 정리 183번이에요. 아, 이거 되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서 얘도 문제 읽어보면 3차 방정식이야. 실근 하나밖에 없대요. 실근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래. 3차 방정식 쳐다보면 인수분해 안 되게 생겼어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게 생겼어.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3차 방정식이야.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다며.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실근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존재하는 구간을 어떻게 찾아요? 이러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실근을 찾을 수 있으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왜 물어봐? 실근을 물어보겠지 그냥. 실근을 찾을 수 있으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실근을 찾을 수 없으니까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살펴보자라는 소리예요. 찾을 수 있으면 근을 찾으면 되고 찾을 수 없으니까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찾아보자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근을 찾을 수 없는데 존재하는 구간을 어떻게 찾나요? 이건 완전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배우는 중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다? 나중에 미분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또 그 생각한다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은 뭐라고? 사이값정의 활은 뭐였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랑 F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면 그 사이에 0 되는 순간이 있어. 그 소리였다고. 이 구간 안에 실근이 존재하는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0을 대입한 거 부호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부호가 안 달라졌죠? 없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없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었고 2 대입하면 양수 나와요. 몰라, 계산 못했어요. 양수 나와요. 1 넣으면 음수고 2 넣으면 양수라고. 그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물론 이 문제 풀면서 약간 의심이 드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를 1이라고 보고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대.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니 얘가 운 좋게 이렇게 슈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 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딱 못 박아줬죠. 실근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F0이랑 F1 둘 다 음수일 때, 즉 둘이 곱해서 양수인 경우엔 물론 만났을 수도 있는데 꼭 만났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중간에 있는 다른 값들을 막 집어넣어 보고 해야 돼. 근데 1하고 2는 확실하다는 거야. 2는 집어넣어 보면 양수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선 무조건 만났을 거고 식은 하나밖에 없대. x축이랑 교점 한 개밖에 없대. 그 한 개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시면 1.1 넣어보고 1.9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가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해롭겠죠, 정신건강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 해보면 되고. 유형업에 있는 것도 약간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거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건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해서 잠깐 쉬었다가요.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부터 먼저 푸시고 다 되면 대표 문제 하나씩 싹 푸세요. 제가 안 푼 문제도 있거든요. 할 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좀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으니까 풀다가 질문해야 될 거 있으면 하십시오.